네, 10월의 멋진 가을 두 번째 맞이하는 설은 세컨 밀레니엄 아카데미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는 100세, 120세 시대, 기대 수명이 크게 늘고 100세 장수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이 치매가 가장 두려운 질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65세 이상 10%가 치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아름다운 인생 후반전의 핵심, 뇌 건강, 이 치매 원인과 예방을 위한 젊고 건강한 뇌를 위한 뇌테크 비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시자 의학 박사님이시죠. 박민수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아니, 오늘, 연휴 이제 어떻게 보면, 절정이어서 이제 많이 참가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저도 이제 즐겁게 보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체중을 재보니까 1.5kg이 빠졌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매년 보면 추석 때마다 체중이 1kg에서 2kg 정도 늘었거든요. 근데 1.5kg 빠졌는데 올해 빠졌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덜 먹었어가 아니라 이제 이번 추석 연휴 때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한번 갔다 오고 지하실에 가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저기 체력 연장에서 팔굽혀기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사다리 스텝 훈련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때 살이 찌는 이유는 많이 먹은 것도 있지만 단순히 이제 많이 먹었어가 아니라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았어 이제 살이 찌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살 찌는 패턴을 보면 여성분들은 이제 출산 후에 이제 체중이 한 10kg 정도 느는데 그 체중이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체중보다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고 한 3, 4kg 정도는 늘은 상태로 이렇게 쭉쭉 지나는데 명절 때마다 제가 잘 살펴보면 500g에서 1kg씩 늡니다. 근데 그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뭐가 되죠? 나중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나이살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는데 나이살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1년, 2년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이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그래서 살이 찌는 거를 잘 조절하지 못해서 이제 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 하죠? 추석 연휴에 급하게 찐 살을 뭐라고 합니까? 급진살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급진살. 근데 급진살은 특징은 있어요. 급진살은 바로 2달 정도 안에 바로 빼주셔야 됩니다. 안 빼주시면 진짜 자기 살이 찐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일 하루가 더 남았으니까 그동안 추석 연휴 때 조금 이렇게 본인이 이제 풍족하게 드셨다고 생각하시면 내일이라도 좀 운동하는 시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운동하기 좋은 데가 없잖아요. 그죠? 조금만 나가도 뭐가 있습니까? 강이 있고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원들마다 운동시설이 있으니까 우리 리더님들은 나와가지고 정상 체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일 아마 급하게 찐 살이 다 빼지는 못할 건데 만약 내일부터 이렇게 운동을 하는 습관이 들이기 시작하면 몸은 자꾸 이제 움직이는 가능성, 자꾸 움직이는 어떤 습관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자체가 입맛을 정상으로 이제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운동을 하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운동을 해서 칼로리를 해가지고 살을 빼라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게 되면 입맛이 정상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꾸 먹고 이제 폭식하고 가식하고 그런 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몸은 간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꾸 움직이는 몸은 자꾸 움직이면서 내 몸을 활발하게 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몸은 자꾸 이제 머물려고 한다는 거죠. 그 내 몸 간성의 법칙을 좋은 쪽으로 잘 발휘하셔가지고 좀 더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급하게 찐 살 이렇게 빼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오늘 또 이 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급하게 찐 살, 급진살을 뭐라고 하죠? 비만. 비만이 우리 건강에 적인 가장 큰 이유는 뭐죠? 내장 지방이죠. 내장 지방이 뇌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내장 지방이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치매가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걱정해야 될 질병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치매 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장 지방이 또 치매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그 중간 매개가 뭘까요? 제가 그래서 BRAIN 젊고 건강한 뇌를 위해서는 뇌테크 비법 BRAIN 이렇게 브레인 하나하나 다른 뜻이 있거든요. I에 해당되는 건데요.
B는 뭐냐 하면 블러드, 혈액순환. R은 뭐냐 하면 뇌를 쉬게 해주자, 레스트, 휴식. A는 뭐냐 하면 우리가 움직이는 몸, 근육이 많은 몸이 뇌도 이렇게 치매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거든요. 액티브. I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노화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 혈관 질환, 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인플라메이션. 인플라메이션 들어보셨죠? 염증이라고 합니다. 염증. 그래서 내장 지방은 염증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절하자는 거죠. 마지막 N은 이제 우리 리더님들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서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걸 이제 뭐냐면 사람도 연결시키지만 내 신경세포를 끊임없이 연결시키는 사람. 그래서 그걸 바로 네트워크라고 하거든요. 네트워킹. 이거를 시냅스를 연결시키자. 그런 부분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이번에 이제 가족분들 다 만나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마 80세, 90세가 넘은 어르신들도 많이 보실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100세 시대거든요. 100세 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80세가 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육체적 건강, 남의 도움 없이 뭐 산에도 가고 세계 곳곳도 돌아다니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육체적 건강, 그 보행의 자유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자기의 뇌로 젊은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영특하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이제 연륜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80세가 넘어도 우리가 잘 유지를 시키면 뇌 기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가 젊었을 때 뇌 기능의 10%, 20%밖에 안 남아있는 뇌로 갈 수도 있죠. 그걸 바로 치매라고 하는데 100세, 우리 김영석 선생님 아시죠? 103세이신데도 아직 강의하러 다니시는 그 김영석 선생님처럼 100세가 넘어도 어떻게 보면 20세, 30대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어떻게 보면 더 사려 깊으면서 모든 걸 아우르는 그런 뇌를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조금씩 제가 알려는 브레인을 나는 이제 브레인 중에서 5가지 영역 중에서 한 가지씩만 실천하신다면 100% 20대의 뇌를 90세, 100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리더님들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뇌를 보시면 뇌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류가 만든 인류의 몸속에 있는 가장 어떻게 정교한 창조물, 피조물이 바로 뇌라고 보거든요. 자, 대뇌는 말 그대로 우리 뇌의 사령탑입니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런 부분들, 판단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느끼는 게 대뇌죠. 자뇌와 우뇌가 있고, 이 자뇌와 우뇌는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한쪽 뇌만 이렇게 발달하는 사람이 승호하는 사회가 아니고, 자뇌하고 우뇌가 균형 잡히게 발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다양한 책을 읽거나 다양한 뭐 작품을 보거나 다양한 영화나 뭐 드라마를 보거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뇌하고 우뇌를 발전시키는 것은 몸을 대칭 발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리더님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안 쓰는 신체 일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나이 들어서 취약성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몸을 또 골고루 이제 발전시킨다. 그런 부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대칭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킨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뇌는 뭐 호르몬 그 중간뇌, 어떻게 보면 뇌 중심에 있는 거죠. 중뇌 같은 경우에는 안구운동, 호르몬, 그 다음에 체온, 식욕 조절 등 하고요. 간뇌는 우리 몸의 감각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명활동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뭐 어떤 균형을 잡아주는 부분이 중뇌 간뇌고요. 연수는 말 그대로 숨구멍이죠. 숨구멍. 그리고 척수는 우리 온몸에 있는 신경, 척추를 통해서 신경을 내려보내서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이제 뇌 통로이고요. 그래서 손에는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잘 균형을 잡고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지만 또 굉장히 보호가 잘 돼 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뇌를 해치는 거는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브레인적인 요소, 그러니까 혈액순환, 그 다음에 염증,
그다음 근육 관리에 실패한다든지, 뇌를 끊임없이 혹사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절하는 우리 리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 정상 뇌기능이 있고요. 뇌기능이 조금 떨어지면 그거를 뭐라고 하죠? 아시죠? 아마 경도 인지장애 정도를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도 인지장애는 우리가 고혈압을 지칭할 때 정상 혈압이 있고 고혈압 전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치매로 가기 전에 어떤 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이제 고혈압 전 단계하고 조금 다른 점은, 고혈압 전 단계는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당뇨 전 단계는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가역적으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는데, 경도인지장애로 가면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정상 뇌기능을 경도인지장애가 가지 않도록, 그런 비가역적인 코스로 가지 않도록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 기능이 확 떨어진 거를 치매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치매는 너무나 많이 급증하고 있죠. 치매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죠.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균 수명 60세, 70대일 때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질환이 치매였는데, 이제 리더님들 누구나 지금 100세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70세, 80세부터 치매의 위험지대에 놓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전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는 수명이 끝나면서 치매의 어떤 호발연령하고 이렇게 맞물리기 때문에 치매가 커다란 어떤 사회적, 개인의 어떤 삶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80세 이후에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개인의 존엄성을 좌우하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항상 우리 리더님들한테 근육을 지금부터 관리해라. 지금부터 근육을 키우고 컨테크를 하면 90세, 100세가 되어도 건강감소가 없이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테크라고 그러죠. 뇌도 지금부터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70세, 80세 때 돈이나 뭐 다른 어떤 그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게 뇌 기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뇌테크를 하는 우리 리더님들 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치매 정상은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상이 나타나지 않게끔, 그렇죠?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때 아차, 내가 이 코스로 조금씩 가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되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는 브레인 비법을 잘 실천하는 우리 리더님들 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기억력이 저하되죠. 옛날에 굉장히 기억을 잘했는데 뭔가 이전에 비해서 기억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근데 옛날에는 힌트를 주면 그거 하면 딱 떠올랐는데 그게 점점 떨어진다. 두 번째, 언어장애. 옛날 자기가 굉장히 즐겨 쓰던 말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물건의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 세 번째, 길을 자주 잃는다. 근데 길을 자주 잃는 건 조금 심각한 단계죠. 자주 갔던 길인데 조금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 든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전조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능력, 더하기 빼기. 근데 이건 또 그런 게 있어요. 더하기 빼기나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본인이 뇌를 어떻게 개발시키고 생산적인 뇌 활동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조적인 뇌 활동을 계속해서 이제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창조적인 뇌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뇌를 개발시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뭘까요? 독서죠. 물론 유튜브를 보는 것, 아니 TV를 보는 것도 하나의 뇌 활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거는 다소 수동적인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정보를 그냥 빈틈없이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적습니다. 근데 가령 이렇게 책을 읽는다. 책을 읽는다고 하면 책을 읽으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일지 자기가 생각을 하잖아요. 책에는 여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리듬들 끊임없이 좀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책 중에서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 제 나이 들어서 정말 안 읽는 책 있죠. 두 가지입니다. 시하고 소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청년이나 그럴 때 젊었을 때 학생이 읽는
소설도 굉장히 많이 읽었잖아요. 뭐 헤르만 헤세 소설도 많이 읽고 우리나라 유명한 작가 소설도 많이 읽었는데 어느샌가 우리가 보면 뭐 자기계발서라든지 뭐 그런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거에 관계된 책만 읽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보면 소설이나 시를 읽는 습관도 가져주시는 게 내 창조력을 발전시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성격이 변해요. 치매가 오면. 아까 제가 대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우리 특히 전두엽 같은 부분은 성격이 또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변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리더님들이 자신에게 이런 문제가 닥치는 것들을 주의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변에 가족이나 친지들이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으면 치매로 가고 있지 않는 건지 그리고 조기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브레인을 잘 이렇게 실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미리 KMMS라고 하는 간이 정신상태 검사가 있으니까 이거는 네이버나 구글에 KMMSE 아니면 치매 간이 검사 이렇게 치면 나오니까요.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그 주변에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이 있다면 한 번씩 체크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생을 통해서 뇌는 성장합니다. 뇌의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뇌의 기능은 감퇴될 수밖에 없는데 이 감퇴되는 하락하는 곡선을 얼마나 이렇게 잘 조절하는가가 결국에는 100세까지 20대, 30대처럼 활발한 뇌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는가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 개인차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소한다고 한다면 위에서 이렇게 감소하는 사람은 거의 40대, 50대 정상인 사람들과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하위 곡선에서 감소하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치매의 위험지대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를 발달시킬 때는 최대한 발달시켜라. 그리고 뇌가 기능이 감퇴할 때는 최대한 방어해서 그 감퇴 속도를 늦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가 접어들기 시작하면서는 이 부분은 40대, 50대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혈액순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 뇌는 심장과 마찬가지로 이 세포로 이루어진 조직이고 이 세포는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는 두 가지 치매가 있거든요. 뇌세포가 노화되는 뇌세포의 퇴행에 의한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뭐냐면 아마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그걸 아시죠? 다리에 쥐가 나면 뭐가 위험하다고 했죠? 심장이 위험하다고 그랬죠. 다리에 쥐가 난다는 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나를 살려줘. 혈액순환이 안 돼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다리가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게 다리의 쥐인데 다리에 쥐가 난다는 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요. 이 다리하고 정반대쪽에 있는 게 어디죠? 바로 뇌입니다. 아마 우리 리더님들도 본인이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민이신 분들 많아요. 혈액순환이 안 될 때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수족냉증이죠. 손발이 차다. 그리고 다리에 쥐가 아까 자주 난다. 그 다음에 이런 증상인데 수족냉증이 있거나 다리에 쥐가 나는 사람들 잘 살펴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찔하거나 뭔가 손에 기운이 빠지거나 그런 느낌의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손에 힘이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손을 마음대로 못 쓴다. 말이 어눌해진다. 당연히 뇌졸중이죠.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바로 응급실에 가시겠지만 손에 힘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감각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좀 지나니까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리에 쥐가 계속해서 자주 나면서 뭔가 손발이 붓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때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기관이 어디냐면 우리 몸의 가장 위쪽에 있는 중력으로부터 가장 위쪽에 있는 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뇌가 뇌졸중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요. MRI 찍어보면 MRI의 군데군데 하얀 부분 뇌세포가 죽은 부분이죠. 그래서 열공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이런 열공 뇌경색들이 자주 있으신 분들은 뇌세포가 중요한 부분에서 죽어 있고 연결이 끊겨 있기 때문에 치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못지않게 저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염증이라고 보거든요. 이 염증 못지않게 굉장히 위험한 게 혈관성 치매입니다. 그래서 아마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혈관성 치매는 같이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면 내 신경세포가 탱될 수밖에 없겠죠. 빨리 변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적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급증하는 혈관성 치매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들어서 우리가 10년, 20년 전부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질환들을 뭐라고 하죠? 쓰리고 질환에다 지방간, 대사성 질환이죠. 대사성 질환이 굉장히, 대사성 정문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으면서 혈관성 치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혈관의 노화는 10대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쓰리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붙어 있어요. 자, 당뇨가 혈관을 찌르는 못입니다. 혈관을 찌르서 상처가 나면 거기에 콜레스테롤, 고지혈이 달라붙어요. 그러면 혈관은 좁아지고 딱딱해지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흐르는 피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염증이 많은 피, 당이 많은 피, 설탕이 많은 피, 기름이 많은 피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심장이 강하게, 어쨌든 혈액을 보내야지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혈관벽을 때릴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고혈압이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병이 바로 쓰리고이고 이 쓰리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혈관성 치매의 가장 중요한 원인 인자이기 때문에 이 쓰리고를 반드시 조절해 주는 게 좋습니다. 쓰리고가 생기지 않게끔 원천적으로 조절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최선책이지만 조절이 잘 안 된다면 뭐 제가 생활습관 개선 플러스 약물 치료 그다음에 혈관에 좋은 건강기능 그런 어떤 요소 영양 요소들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혈관을 잘 조절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나쁜 자세가 무슨 자세라고 했죠?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큰 이유는 다리 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다리 쪽으로 피를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이쪽으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에 한 번씩 항상 뭐 하라고 했죠? 손 털고, 잼잼. 그리고 제가 지금 다리 밑에서, 백조가 이제 호수 밑에서 다리를 이렇게 물장구 치듯이 지금 발목을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 들으시면서도 발목 자꾸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강의 들을 기회 많으시죠? 그래서 건강하고 관계없는 강의를 듣더라도 1시간 동안 이동도 하지 않고 계속 앉아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 몸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목 한번 쭉 뻗어주세요. 쭉 뻗고 당기고 그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이렇게 자꾸 움직여줘야지 발목을 자꾸 움직여줘야지 발목을 움직여주면 종아리가 유연해집니다. 종아리는 뭐라고 그러죠? 제2의 심장입니다. 이게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막아주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혈액순환을 잘 원활하게 해주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려면 결국에 식약동원,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혈관을 넓게 만드는 노화시키는 식습관, 염, 가, 속, 탄, 염식, 짜게 먹는 거, 과식, 많이 먹는 거, 이번 추수 때 많이 하셨죠? 속식, 한국 사람 특성, 빨리 먹기. 10분 안에 식사 다 끝냅니다. 탄식, 탄수화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 염가, 속탄, 따라해보세요. 염식, 가식, 속식, 탄식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혈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젓가락 식사. 젓가락을 먹으면 우리 찌개, 국물에 들어있는 소금, 기름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잡는 젓가락 식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10명 중에 0.5명, 그러니까 5% 정도는 소금 섭취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95%는 소금을 많이 드시고 계세요. 한국 음식 특성입니다. 자, 그거를 막아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물 안 먹기 하나 해주시고요. 칼륨이 풍부한 음식. 자, 밑에 있으시죠? 감자, 고구마, 콩, 당근, 채소입니다. 채소. 그리고 과일 섭취를 풍부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먹어서 좀 소금을 중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혈관을 해독시키려면 혈압은 마그네슘으로 잡자. 자, 이거는 뭐냐면 조금 이렇게 교감신경계가 올라가. 항상 긴장하고 있는 타입은 마그네슘이 도움이 되고요. 혈당은 크롬이 풍부한. 크롬은 어디에 주로 들어있냐면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죠. 그래서 미네랄이 풍부한 해산물이라든지 채소 같은 거를 드시는 게 좋고, 콜레스테롤, 오메가3, 그다음에 호모시스테인, 당독소는 비타민 B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에 도움되는 건 은행잎 추출물 같은 그런 거 이렇게 순환을 잘 도와주는 파이토케미컬적인 그런 음식들을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혈관 협착을 막아준 데는 NO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화지수가 중요한데 산화지수를 생성시키는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요소는 또 아르기닌 같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 섭취도 원활하게. 자, 이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비타민 B, 육류, 그러니까 살코기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아르기닌 같은 경우는 그 단백질 풍부한 음식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롬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은 바나나, 크롬 같은 경우에는 그 채소 같은 그 채소, 그 다음에 해산물, 그 다음에 육류, 그러니까 살코기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이렇게 드셔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은행잎 추출물이 혈관 건강에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활성산소를 억제해줍니다. 혈관벽이 계속 타격을 받으면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서 활성산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혈액순환 또 혈관벽을 또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코, 빌로바, 자, 은행잎 추출물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은행잎 추출물에 어떤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0세 이상 네테크의 두 번째,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브레인의 R, 레스트, 휴식이죠. 릴렉스. 이게 뭔가 긴장을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거하고 수면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자, 이거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뇌를 비워야 된다. 자, 제가 이 뇌를 제품에 조금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제품 오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껴 써야 되죠. 너무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치매가 오거나 경도인지 장애가 오시는 분들을 보면, 뇌를 막 쓴다. 자, 그러면 뇌를 확대하는 게 아니고, 뇌에 너무 많은 거를 우겨 넣는 거예요. 뇌가 쉴 틈이 없다는 거죠. 너무 잡다한 정보나, 너무 잡다한 정보? 그러니까 뭐 24시간 계속 뭐 스마트폰 보거나, 아니면 TV 계속 보고 있거나, 그 다음에 SNS 계속 하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뇌를 계속해서 혹사시키는 거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정보를 조금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100세까지 뇌를 쓰려면 뇌에는 소중한 정보만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 정보도 넣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보 휴식, 정보 휴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자연을 벗삼아서 걷든지. 운동을 하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뇌에는 어떤 정보도 안 들어가거든요. 어떠한 걱정도 없습니다. 두 번째, 한국 사람들, 특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너무 죄송하지만 저 오늘 진료실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중년 여성분들이 걱정이 너무 많아요. 걱정은 뇌를 죽이는 왜냐하면 그 한 생각이 계속 꼽히고 그 걱정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만들어내서 뇌를 어떻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뇌를 그냥 태운다고 방전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오셔가지고 어떤 여성분 한 분이 며느리하고 갈등을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계속 그 이야기 했는데 미래를 못 버리는 거예요. 며느리 어차피 남이니까 며느리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하고 살아라. 그러는데 끝까지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 때마다 그분이 세뇌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며느리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다행인데 지금 안 좋아지는 관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그냥 불행해집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고 얼마나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도 되는데 제가 왜 저렇게 괘씸하게 나를 대우를 안 해주지? 그 생각으로
이번 추석 연휴 5일 동안을 그 생각하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노화가 확 돼서 오셨어요. 자, 생각을 버려야 된다. 걱정을 버려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한 생각을 오래 하거나, 걱정을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건 뭐냐면, 결국 한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걱정, 분노, 화입니다. 걱정, 분노, 화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인데,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어떤 격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데, 모든 콜레스테롤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DHEA라고 하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호르몬 원인 물질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혈액 검사를 해보면 처음에는 코티졸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DHEA는 떨어져 있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만 가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가 1년에서 뭐 몇 달에서 1년 정도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코티졸 재보면 코티졸 보통 사람이 10인데 코티졸 2, DHEA도 한 100에서 200 나와야 되는데 10, 20밖에 안 나와요. 둘 다 떨어져 버린 거죠. 어떻게 되냐면 부신이 셧다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냐면 코티졸 스틸, 코티졸 도둑이라고 하는 거죠. 코티졸을 만드는데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이 다 사용되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또 호르몬 기능이 셧다운 된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아까 긴장을 좀 풀어냈죠. 긴장을 푸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게 마그네슘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혈액순환이 안 되거든요. 혈관이 딱 좁아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혈관에 혈전, 피떡이 많이 쌓여요.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오메가3죠. 신경세포막의 안정성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게 부신인데 이 부신 기능을 망가지지 않게 도와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비타민 C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마그네슘, 오메가3, 비타민 C가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미봉책이죠. 스트레스 자체를 안 받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혈액 검사를 해보면 멜라토닌 수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멜라토닌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더 떨어지는 거죠. 멜라토닌의 가장 중요한 작용이 뭔지 아세요? 멜라토닌 호르몬 다 아시죠? 잠자게 하는 호르몬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잠자게 하는 호르몬 기능 플러스에다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멜라토닌은 호르몬이잖아요.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못 가는 데가 없고 우리 몸에서 접근이 가장 어려운 곳이 이곳입니다. 뇌입니다. BBB라고 하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하는 내 혈관 방음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내고 있는데 이거를 통과해가지고 내 세포를 청소하는 항산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멜라토닌이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내가 노화가 되고 내 신경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멜라토닌이 줄어드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잠을 못 자는 것과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멜라토닌,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멜라토닌 잘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난납 반밤입니다. 멜라토닌 낮에 햇빛을 받았을 때 송가선에서 만들어져 있다가 밤에 빛이 완벽히 없을 때 녹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죠. 밤에 잘 때 완벽한 어둠을 구현하시라. 스마트폰도 어떻게 하라고 하죠? 스마트폰도 침대 머리맡에 두지 마시고 거실에 두고 오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잘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멜라토닌은 활성산소 제거를 통한 뇌 황산화 효과, 그 뇌를 통과하는 유일한 물질 중에 하나이고 뇌세포를 자유자재로 통과하는 호르몬 특성 때문에 뇌 신경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리더님들이 잠을 못 자고 밤을 꼬박 새우는 거, 하루나 이틀 못 자는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셔도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하면 의도적 불면증이 생겨요. 불면 자체를 무서워하는 어떤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 자체가 또 불면증을 야기하는데 잠을 계속해서 못 주무시면 수면제 드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데요. 요즘에는 수면제 대신에 도와주는 뭐 미강 추정 추출물이라든지 미강 추정 추출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멜라토닌, 예, 처방약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떤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먼저 약을 쓰기 전에 어떻게 보면 약을 아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빛과 소음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밤에 자는 동안 완벽한 어떤 비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야식. 왜 그러냐면 야식을 먹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됐다가 자는 동안 인슐린의 작용을 해서 저혈당이 옵니다. 그럼 뇌가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야식과 9시 이후에 수분 섭취 금지. 밤 9시에 수분 섭취 금지하라는 것은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 그런 거죠. 배가 너무 고프다고 한다면 인슐린을 확 올리지 않는 대표적인 음식인 바나나 정도. 자기 전에 뭐 한쪽 정도 드시고 주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돕는 물질들을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은 어떻게 보면 형제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멜라토닌은 황산화 호르몬,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죠. 그 대표적인 어떤 물질들, 음식들 보면 체리, 샐러리, 부추, 브로콜리, 바나나, 파래, 연근 등이 있으니까 밤에 약간 이런 어떤 수면적인 어떤 이슈가 있고 그러면 저녁에 이런 음식들을 요리에 넣어서 조금 같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없어서는 안 되는 호르몬이죠. 도파민은 내가 뭔가를 이루게 하는 성취 동기, 노르에피네프린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나를 지켜주는 전투 호르몬, 세로토닌은 안정감을 주고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게 하는 자존감 호르몬. 근데 가바가 뭐냐면 이 호르몬들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주는 호르몬입니다. 통제하는 호르몬, 절제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가바는 신경세포가 지나치게 폭주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 신경세포의 발화를 억제시켜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가바는 신체를 안정시키는 지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가바가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병 중에 하나가 도파민이 떨어진 것하고 같이 결합된 거죠.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병이 동작이 느려지는 이유는 동작의 그러니까 동작이 이렇게 막 나가다 보니까 동작의 조절 기능이 없어져 가지고 동작 자체가 제대로 조율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가바를 잘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이 가바는 또 문제가 뭐냐면 이 글루타민이라는 영양소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신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근육이 부족하거나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장 기능이 안 좋아서 장점막을 재생시키는데 글루타민이 다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면 가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어떤 자세 조절이라든지 운동 조절 그런 균형을 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조절해 주는 것 못지않게 이 가바의 재료가 되는 글루타민을 적절하게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글루타민은 혈장 내에 있는 결합되지 않은 아미노산 중에 25%를 차지하고요. 근육에서는 60%를 차지하니까 가히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 상황에 따라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이기도 합니다. 장점막, 면역세포의 에너지 대사원, 그리고 글루타치온의 어떤 물질 중에 하나죠. 글루타민.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3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요한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글루타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글루타치온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 내 유리 아미노산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건감소증 예방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살펴보세요. 장점막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근육이 기능이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막 복구시키는 데도 글루타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육을 형성시키는 데도 글루타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기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연구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장하고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 리더님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건데 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직이 간하고 간, 그 다음에 근육입니다. 그게 결국에 장이 좋지 않으면 간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근육도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또 다르게 또 이야기 드리면 근육이 좋지 않은 사람은 장 기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60세 이상 뇌테크의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뇌를 발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육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결국 우리 몸하고 뇌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브레인 바디 커넥션이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제가 오른쪽에 건강이라고 했는데 잘못 쓴 게 아닙니다. 건강할 때 건강이 있죠. 헬스가 있는데 저 건강은 뭐겠죠? 근육이 강한. 건강한 사람이 영특함을 노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 보세요. 가운데 있는 부분, 검게 보이는 부분이 근육입니다. 그리고 여기 햇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뭐죠? 햇색으로 보이는 부분. 이게 지방이죠. 근데 70대를 살펴보시면 지방이 근육보다 더 많죠. 저게 근감소예요. 근데 아래쪽 사진을 보세요. 대부분 뭐예요? 까맣죠? 이거는 70대까지 근육 운동을 매일 진짜 꾸준하게 하신 분이에요. 70대도 근감소증 없이 40대보다, 30대, 20대보다 더 훌륭한 근육 조직이에요. 우리 허벅지 근육의 대부분을 이렇게 근육으로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근육을 일단 우리가 끊임없이 키우려면 두 가지 잘해야 되죠.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 섭취를 해야 되고 근력 운동을 해야 되지만, 자, 오른쪽에 보십시오. 장. 근육하고 장하고 뇌는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좋게 유지하면 근육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굉장히 쉽고, 아까 이야기했던 신경전달 물질이라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근육을 개발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장 건강을 잘 유지하는 사람은 근육 발달, 뇌 건강을 유지하기 굉장히 쉽고, 근육이 풍부한 사람은 장 기능이 좋아지고 영특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처럼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우리 리더님들이 매일 순환하는 아미노산 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마 제 강의 들으면서 우리 리더님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건강 강의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채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물성 단백질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는 말을 많이 할 텐데, 박민수 박사는 항상 강의할 때마다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더라. 지금 최근에 이제 채식 중요성에 대한 어떤 이슈, 식물성에 대한 이슈하고 조금 뭐 다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학적으로 살펴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균적으로 이게 적용되는 길을 생각해 보면 채식만 해서 자기의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5%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평균적으로 자기 몸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지름길을 잘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몸에는 아미노산 풀이 200g 정도밖에 안 돼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재료거든요. 이 아미노산 풀이 200g이 순환하면서 좀 이따 말씀드리는 우리 몸에 있는 신체 모든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근육뿐만 아니라. 근데 이 아미노산 풀은 200g이 계속 순환하는데 빠져나가요.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g을 매일 빠져나가기 때문에 200g은 매일 채워줘요. 그 200g의 일부가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채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자기 체중이 50kg라고 하면 50g, 60kg라고 하면 60g을 섭취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 정도를 채워줘야지 빠져나가는 만큼을 보충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보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자, 아미노산 풀이 만드는 게 효소, 항체, 근육, 에너지, 충격 완충, 호르몬, 분자, 유전자까지 만드는 건데 이런 부분으로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몸이 노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자, 우리가 운동할 때 단백질을 공급해야 됩니다. 운동하기 전에도 공급해야 되고 운동하고 난 다음에도 공급해야 되고 운동하는 중간에도 수분 섭취를 원활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에너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근육에서 꺼내어서 아미노산 풀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근육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하루에 자기 몸무게에서 K를 뺀 것. 그래서 60kg이면 60g, 50kg이면 50g의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시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매일 계란 하나, 그다음에 일주일에 3회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 그 다음에 틈날 때마다 식물성 단백질, 견과류나 두부나 콩 같은 거를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먹으면 근육으로 잘 못 만듭니다. 그래서 채소 같은 비타민,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골고루 이런 부분들을 섭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근육 운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근육이 풍부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만 해야 됩니다. 근데 40대가 지나면 근력 운동 반, 유산소 운동 반 해야 됩니다. 자, 5대5로 하는 게 좋은데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박사님, 물론 이제 유산소 운동이면서 근력 운동인 거 가장 대표적인 게 걷기죠. 하체 근육을 발달시키니까. 근데 상체 근육도 발달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철봉도 괜찮고. 제가 항상 강조드린 거 있죠. 뭐 하라고 했죠? 팔굽혀펴기 하루에 300개. 그 다음에 스쿼트 하면 좋은데 스쿼트를 하면 힘드니까 손허벅지 운동이라도 하루에 300개씩. 끊임없이 한 번에 300개 하라는 건 아닙니다. 틈날 때마다 운동을 반드시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어떤 운동을 하면 좋느냐.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어릴 때는 배드민턴하고 탁구도 많이 쳤어요. 근데 지금은 테니스하고 골프를 치거든요. 공을 다루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니님들 중에서는 구기 운동 하나 정도는 반드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기 운동과 같이 공을 다루는 섬세한 운동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시냅스를 활성화시켜서 뇌를 연결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뭐 탁구라든지 뭐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새 뭐 소프트볼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기를 다루는 운동을 끊임없이 조금 하나는 반드시 개발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당뇨를 계속해서 주의하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슐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슐린은 우리 세포 속에 당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세포에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는데 그때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기관이 바로 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건강한 인슐린은 뭐냐면 당뇨가 아닌 인슐린이죠. 세포 안에 에너지를 잘 집어넣는, 잘 저장을 해가지고 혈액 속에 당이 안 돌아다니게 하는 인슐린이죠. 건강한 인슐린은 뇌를 치매로부터 예방하고 뇌의 기능을 좋게 하는 반면에 건강하지 않은 인슐린 저항성이죠. 우리 몸에서 거부당하는 인슐린은 한한 인슐린이고 뇌를 해칩니다. 자, 그래서 인슐린 뇌에 대한 긍정작용을 살펴보면 건강한 인슐린입니다. 인지기능 상승, 우울증을 감소시키면서 인슐린이 건강하면 식사량도 조절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인슐린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식사법 있죠. 뭐죠? 다 아시죠? 거꾸로 식사법. 아시죠? 어떻게 먹으라고요? 아, 우리 이들이 한번 이렇게 하시네요. 밥 한 번, 반찬 한 번 아니고 채소 한 번, 단백질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단백질 한 번, 밥 한 번. 이렇게 탄수화물에 대해서 비탄수화물 2대1로 이렇게 반드시 식사를 해주시 바라고요. 과일을 먹는다고 한다면 사과, 배, 포도. 당뇨가 아니신 분들은 파이토케미칼이 있기 때문에 과일 드시면 좋아요. 껍질채. 근데 당뇨가 걱정이 된다. 그러면 사과, 배, 포도 정도가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사과, 배, 포도만 먹고 사실 수 있나요? 그래서 과일이 가진 긍정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당을 올리는 거는 과일은 뭐 하루에 뭐 몇 개씩 필요 이상 많이 먹지 않는다면 과일 자체가 원흉은 절대로 아닙니다. 흰쌀밥이나 흰빵 그런 거기 때문에 과일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는 받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혈당을 조금 더 잘 조절하고 싶고 나는 과일에 대한 선호도는 크게 없다. 그러면 사과, 배, 포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철 과일은 보약이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소보다 5분 천천히 식사를 10분에 마쳤던 분은 15분, 15분에 마쳤던 분은 20분, 그 30분, 20분은 넘기려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젓가락으로 거꾸로 식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뇌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멜라토닌이 뇌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로부터 가장 취약한 기관 중에 하나가 뇌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치매가 빨리 온다. 그 이유도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활성산소가 뇌 신경세포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스트레스는 뇌 신경세포의 DNA의 산화 손상을 촉발시켜서
이게 구조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나 혈관성 치매 같은 질환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아주는 게 중요한데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황산화 영양소, 파이토케미칼이죠.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셀레늄, 영양제로 이렇게 직결된 거는 뭐 WX 같은 식물성 비타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게 풍부한 영양소들을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란, 노른자, 간, 두부, 견과류, 채소, 과일, 채소, 식물성 식용유, 파프리카, 토마토, 레드비트, 녹차, 두부, 된장, 해산물. 그래서 황산화 영양소가 우리 뇌의 활성산소 스트레스를 막아준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아까 멜라토닌뿐만 아니라 뇌세포를 또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뇌세포가 만성염증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최근에 이제 뇌를 통과하는 염증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옛날엔 몰랐죠. 뇌는 약도 잘 통과하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뇌를 통과하는 향정신의약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딜리버리 시스템을, 전달 시스템을 가져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뇌를 굉장히 많은 염증 물질들이 통과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뇌의 노화라든지 치매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뇌 염증 물질이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뇌가 염증 물질 들어오죠. 이 물질로 판단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천 면역이 작동이 돼요.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만성염증을 공격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옆에 있는 신경, 우리 뇌신경세포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공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성염증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염증 물질이 많아지면 우리가 면역 물질이 이거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공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아군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만성염증인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염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신경이 퇴행되고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치매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치매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도 현대 환경 자체가 오염적인 요소, 환경오염적인 요소,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고도로 이렇게 또 염증화된 어떤 요소들, 첨가물 같은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장입니다. 장내축은 다 들어보셨죠? 장하고 뇌는 연계되어 있어요.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결국 뇌는 영양소를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장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축, 그래서 장은 제2의 뇌락과죠. 그래서 장에 세로토닌의 70%가 있는 것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장이 무너지는, 장에 있는 점막이 뚫혀서 장 안에 있는 염증 물질이 우리 몸으로 다 퍼지는 새는장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의 가장 위험한 물질 중에 하나가 리포다당류, 장의 대표적인 염증 물질 LPS, 리포 폴리사카라이드. 다시 이야기하면 리포다당류, 리포는 뭐냐면 지방이거든요. 다당류는 뭐냐면 정제탄수화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과 정제탄수화물이 결합된 LPS는 장점막에 염증이 생겼을 때, 아까 제가 말했던 장누수가 됐을 때 이쪽을 가장 잘 통과하는 미세 염증 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디서 발견되느냐? 뇌 신경세포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이제 발견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독소들이 뇌로 가게 되면 이것들이 치매를 유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물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점막을 굉장히 치밀하게, 그러니까 오밀조밀하게 뚫히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LPS의 대표적인 대항물질, 유익한 유효물질이 바로 단세지방산, 숏체인 패티애시드. 단세지방산은 뭐냐 하면 체인, 이게 가지가 굉장히 짧은 어떤 지방산입니다. 근데 이 단세지방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 몸에 식이섬유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유산균이 이 식이섬유를 분해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유효물질이에요. 여기 보시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식이섬유 또는 올리고당을 이용하여 만든 최종산물이고 당연히 이제
충분하게 물이 있으면서 화학작용이 잘 일어나면 좋겠죠. 대표적인 거는 뷰티르산, 아세산, 프로피온산이 있는데 뭐 사이토카인, 염증 물질이 과도하게 많이 분비되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거. 그다음에 세포의 자가사멸 기작을 활성화시켜서 돌연변이 세포, 암세포가 자기 스스로 사멸되게끔 도와주는 작용. 그다음에 밑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이 APS를 막아주는 단세지방산을 잘 분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 자기 몸에 맞는 유산균, 그러니까 식이섬유의 풍부한 섭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근육, 장, 내축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근육이 잘 안 생긴 분들 보면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러냐면 장이 안 좋으면 단세지방산이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단세지방산의 굉장히 중요한 작용이 뭐냐면요, 근육에는 근육도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영양소를 공급받아서 근육에 힘을 내야 되잖아요. 영양소를 공급받는 GLUT4, 글루트4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열어주는, 우리가 인슐린이 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인슐린 수용체가 있듯이 글루트4라는 그런 수용체를 우리 단세지방산이 작동을 시켜가지고 문을 열어줘서 영양소를 집어넣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좋은 사람이 근육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단세지방산의 근육 고속도로의 개통문, 그러니까 근육을 문에 열어줘서 영양소가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근육 안에 영양소가 풍부해서 근육이 풍부해지면 우리 몸의 염증이 줄어듭니다. 저한테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박사님, 원장님, 내가 만성염증이 있는 것 같은데 만성염증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죠. 장을 좋게 하자. 두 번째는 근육을 늘리자. 당연히 근육을 늘리면서 지방세포를 줄여야 됩니다. 근육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항염증 단백질을 분비시킵니다. 이게 염증을 줄이는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이죠. 그리고 인슐린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대사 증후군을 막아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 기억하십시오. 단세지방산은 근육 고속도로의 개통문이고, 이거는 유산균이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식이섬유의 풍부한 섭취를 하자. 그리고 화학작용이 잘 일어나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걱정이 많으면 내가 잡동사니로 가득 차서 우리가 쓸 수 있는 100세까지 내구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내가 빨리 이제 방전이 되기 때문에 걱정, 백해무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우리 리더님들도 본인이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저도 알거든요. 근데 무조건 걱정이 생기면 내가 하고 있는 걱정의 96%는 무슨 걱정?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걱정을 자꾸 좋은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면 여기 써놨죠. 걱정을 콘텐츠로 바꾸려 하지 말고 시스템을 교정하라. 이건 뭐냐면 이게 바로 그냥 생각하지 않게끔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생각을 자꾸 좋은 생각, 그분도 내가 며느리 자꾸 좋게 생각해야지, 좋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게 또 걱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좋게 생각이 안 되니까. 자,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걱정이 너무 강하게 자기 머리를 좌우하면 그냥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하지 말자. 생각 그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알려드렸을 겁니다. 코호흡.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이렇게. 자, 그거 한다고 걱정이 없어지겠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걱정에 대해서 굉장히 빨려들이지 않고 몰입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될 때마다 제가 생각 중지훈련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거 자체가 강박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에 대한 3대 인지훈련 제가 옆에 써놨죠. 시간, 범용화, 인정인데 이거는 뭐냐면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굉장히 걱정되죠? 이 걱정도 내일 지나면 50% 줄어들 거고 일주일 지나면 10% 줄어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줄어듭니다. 근데 계속 걱정하면 점점 늘어나요. 두 번째, 내가 하는 걱정은 나만 하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 다 하고 있는 걱정이다. 이게 범용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정은 뭐냐.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그건 걱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걱정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걱정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운동은 꾸준히 해주시고요. 결국 자기 가치를 높여야 되잖아요. 자기가 자존감을 높이려면 걱정하는 것보다 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활동을 하셔야 돼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을 개발시켜야죠. 세로토닌은 선행을 했을 때, 기분 좋은 생각을 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옥시토신은 뭐냐면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자궁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 강력한 출산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무사하게 나오도록 하는 게 바로 옥시토신인데,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나오는 건 이 세 가지입니다. 만나고, 웃고, 앉는 것. 그래서 10피 10칭이라고 하죠. 10번 웃고 10번 칭찬하고. 옆에 계신 우리 리더님들 화면 보이시죠? 리더님들 아마 이제 제 강의 계속 듣다 보니까 서로 친하신 분, 익숙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얼굴 보시면서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멋져 한마디 해주세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멋져.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항상 보시는 분들 봤으니까 사실 이렇게 이거 옥시토신이 뭐냐면 이게 포옹을 할 때 이렇게 많이 분비되는 접촉 호르몬인데 생쥐에게 옥시토신 투여했더니 고비도 높아졌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구태여 이거를 이제 약으로 개발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이런 간단한 행동을 통해서 이거를 개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내 신경을 전달시켜, 아까 독서 이야기했고, 수면 시간, 하루에 7시간 무조건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멍 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컴퓨터가 아닌 아날로그 게임도 좀 하시고, 생각 중지 훈련, 음악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하고 맞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좀, 속 깊은 대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반려견과 놀기, 가볍게 산책하기. 그래, 일상생활에서 좀 이렇게 여유롭게 일상생활의 각박함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하는 리더님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뇌를 살리는 브레인, 테크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기억하시고요. 블러드,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또 도움되는 영양소, 징코, 은행이, 오메가3, R, 뇌를 쉬게 해주고, 그 다음에 릴렉스 하는 데 도움되는 거, 마그네슘, 태아닌, 미강 주정 추출물, 도움이 됩니다. 액티브, 근육이 뇌의 자산이죠. 근육 키우기 위해서는 프로틴, 단백질, 비타민 B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뇌는 아까 장이라고 했습니다. 인플라메이션을 잡는 인테스틴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 글루타민, 그 다음에 아까 네트워킹, 뇌를 잘 연결하면서 또 항산화 물질을 막아주는, 항산화 물질을 중립화시키는 뉴트럴라이징 해주는 항산화 영양소로는 글루타치온, 셀레늄, 비타민 C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잘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리더님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주시고 이 따뜻한 눈빛을 보면 이 공감하는 리더님들이 앞으로 21세기 어떤 미래의 인재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네테크를 진짜 잘해야 되는데 네테크를 잘하는 분은 오른쪽에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철학도 굉장히 중요하죠. 윈윈하겠다. 그리고 내 파트너들과 이타적으로 협업하겠다. 그 다음에 접속을 하고 끊임없이 연결을 시키겠다. 그 다음에 이게 지구의 환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잘 키워나가고 나만 발전하고 나만 건강한 게 아니라 나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선한 영향력을 잘 확산시키겠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00세까지 20대에 뇌기능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너무 우리 리더님들이 잘 들어주셔서 잘 실천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예. 치매 유전력은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매 유전력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가족력도 크게 없는 질환 중에 하나가, 치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 부모나 선천이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핵심적인 원칙들을 잘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한금 같은 추석 연휴에 너무 잘 들어주신 리더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50대 알츠하이머 환자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브레인, 혈액순환, 그 다음에 휴식, 그 다음에 수면, 그 다음에 근육, 그 다음에 인플라메이션을 잘 조절하는 장 건강,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잘 실천해 주시면 굉장히,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약을 몇 개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네. 그러면 제가 또 오늘 끝나고 나서 잘 정리하시고 또 숙면 취하시는 게 내 기능의 가장 핵심적이니까 잘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몸은 신기할 정도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뇌를 살리는 브레인 영양